아시아 지역의 해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월드뱅크가 이 동아시아 성장률을 11년 만에 최저치로 전망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뱅크는 보고서를 통해서 일본과 인도를 제외한 동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올해 성장률이 7.25%로 지난해 8.3%에 비해서 0.9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지난 5월에 월드뱅크가 예상한 성장률 7.6%에도 못 미치는 성적인데요. 특히 중국 경제의 하강은 심각히 우려할 만하며 최근 제한적인 완화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버트 호프먼 월드뱅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 경제 상태가 양호하지만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부 국가들은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이 성장률 하향 조정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외부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도 줄고 있는 만큼 각국 정부가 이 성장 촉진을 위한 여지가 남아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영토 분쟁으로 이 현대차 그룹이 때 아닌 특수를 맞이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 9월 중국 내 판매량이 목표치를 이미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만 이미 12만 7,828대가 팔리면서 당초 예상치보다 9.5% 높은 증가세를 시현했는데요. 이는 일본과 중국 간의 영토 분쟁으로 반일 감정이 심해진 중국인들이 일본 제품을 사지 않으면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반사 이익을 누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자동차 중에서 닛산 자동차는 지난달 차 판매량이 35% 가까이 급감했고요. 마츠다 자동차 역시 19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미쯔비시 자동차는 중국 판매량이 60% 넘게 급감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반면에 현대차는 9월 판매량이 전월에 비해 무려 15% 증가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 분쟁으로 얻게 되는 현대차 그룹의 수혜는 오래 지속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